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지매와 사랑방수님의 이샘입니다. 강남에서 제비가 돌아왔다고 외투를 벗을 만큼 따뜻해진 건 아닌데요. 이제 빨리 외투 벗을 만큼 따뜻해진 봄이 오면 가방 탁 올려매고 봄나들이 떠나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방수님에는 우리 부산에서 20년간 홈메이드로 가방을 쭉 만들어 오신 볼로니아의 장인호 대표를 만나서 가방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선생님, 그 너무 튕가갖고 우리 방송 일정 잡기 힘들었어요. 와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예. 이 어렸을 때 여러 어떤 기사 광고라든지 이런 어떠한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섭외 그때 철없을 때 그냥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지 않겠나라는 솔직한 심정으로 뭐 다 흔쾌히 응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그 방송을 보거나 기사를 보고 저희 매장에 찾아오면 심쿵해요. 그냥 제발 안 사갔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항상 부족하니까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독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상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써보고 정말 좋으면 다시 친구분을 모시고 오고 이 집 가방 괜찮다, 디자인도 좋다, 질감도 좋다, 가죽도 좋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나한테는 진정하게 가슴에 와닿는데, 집에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 만들다 보니까는 부족함을 많은 걸 근데 표정을 보면 전혀 부족한 표정은 아닌데 이 가죽은 무지해.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까? 사과 입었습니다. 아니 가죽을 강조를 하셔가지고 또 네. 가죽을 계속 이렇게 취급을 하시니까 예. 특별한 가죽인 줄 알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는 그냥 뭐 양가죽으로 자켓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디자인도 그런데 있고 이 매장이 굉장히 이거는 매장이 아니죠, 여기 3층은. 지금 이거는 저희가 특수피를 사실은 국내에서는 시판을 안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 전량 일본하고 호주 쪽이나 이런데 브랜드 쪽으로, 디자이너 하우스 브랜드 쪽으로 저희가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제품을 고객들한테 이런 작품을 좀 더 이제 느끼고 이렇게 이제 뭐 어떠한 기회를 이제 부여하고자 한번 이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층도 매장으로 준비하시고 네네네. 있습니까? 매장. 지금 2층에는 이제 좀 젊은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 유입되는 연령대가, 제가 연령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입되는 연령대가 조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구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떤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2층에는 좀 더 젊은 디자이너 친구들이 좀 더 작품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름이 상호명이 볼로니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 상호명이 좀 궁금해요. 무슨 지명 같기도 하고 뭐지? 사실은 이거는 제가 짧은 기간이나마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만났던 친구의 어떤 제가 여자친구. 여자친구라보다는 여자분 왠지 여자분은 맞는데 남자친구로 봐야 되겠죠. 그냥 그 정도의 그냥 어떤 성별의 관계 없이 굉장하게 좀 막역하고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애칭이 이제 저한테는 어떤 하나의 브랜드 상표가 된 거죠. 근데 최대 제가 그 브랜드 네임을 만들면서 지금 최대 시수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제 이름을 가지고 브랜드 네임을 지금 만들 수만 있다면 만들었을 건데.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네. 이누 이렇게. 괜찮은데 그때는 뭔가 외래어를 쓰면서. 외래어 브랜드 맞죠, 이름이 맞죠. 좀 외래성이 좀 있어야지 좀 판매가 있어 있어 보이고. 보이고 판매가 돼. 근데 지금은 이누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좀 더 멋졌을 것 같고 더 있어 보이고. 더 시크하고 괜찮은데. 근데 이제 시대가 어떤 이름이라는 건 한 번 정해지면 거의 영원히 가야 되기 맞죠, 때문에 맞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사람 예. 같으면 개명하면 되는데 네, 그죠? 근데 이건 이게 브랜드라는 브랜드명이 거는. 돼서 어렵다. 네네. 그러면 볼로니아라는 상호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네네. 맨 처음에 시작을 어디서부터 쭉 했는지 우리가 중간서부터 치고 들어가지 말고 처음서부터 쫙. 네, 제가 사실은 국제시장에 어떤 우연한 계기에 선배님의 어떤 전공과에 이거는
정호는 뭡니까? 무역갑니다. 안무가 막 안 오는데. 안 오죠. 예. 그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 그 어떤 이 국제시장이라는 곳에 이제 그 선배님의 권유로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예. 그 젊은 가장 지금 청년기 시절에는 20대 초반에는 누구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어떤 길이 많이 방향이 맞아. 틀어진다고 봐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방향에 가는 길이. 근데 나는 참 우연한 기회에 정말 디자인에 너무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인복이 있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맞네요, 그죠? 정말. 근데 그 친구를 만나게 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친구는, 동대문에서 굉장히 유명할 정도로 대성해가지고 아주 디자이너로서의 최고의 이제 지금 자리에 이제. 그럼 서로 윈윈하셨네. 윈윈인데 일방적으로 좀 배웠다고 봐야죠. 공부를 많이 같이 도움을 배우셨네. 받았다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했을 때는 한국에 어떤 기반 시설이 없다라는 거. 그때가 몇 년도지? 한 1990 몇 년도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그냥 기반 시설이 우린 너무 열악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 이 대량 생산에 완전 개척해야 되는 장면이네. 서부 개척이나 똑같다라고 봐야 되죠. 개척 너무 많이 하셨고 머리가 쫙 이래 된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국제시장에서 그 아는 지인을 만나서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이 사업체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것도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우연한 게 그 친구 이제 의류부터 이제 디자인 공부를 그 친구 이제 도움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의류는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예, 왜냐면 어떤 의류 쪽에는 어떤 표현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어떤 도움으로 해가지고 뭐 주얼리나 소품 쪽으로 어떤 그 친구의 방향 전환을 조금 또 유도를 해줘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또 우리하고는 좀 제 어떤 가지고 있는 뭐 영감이라든지 이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연한 게 정말 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방을 대한민국에 한 사람한테 전부 다 내 가방을 다 안기면 나는 정말 재벌이 되지 난리 않겠느냐. 나는 거지. 막연한 그런 게 그죠? 철없는 어린 시절에 용감한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이 분야는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 가방에 대해서 있잖아요. 네. 이걸 보통 판매에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럼 맨 처음에 국제시장에서. 네, 근데 판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왜 가방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뭐 여행을 좀 많이 저는 좀 했어요.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피렌체에 이제 그 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어떤 그 밴드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 우연한 기회에 그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한국의 그 어떤 제 고향이 통영이에요. 통영인데 통영이 낮은 칠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남해 분이시네. 남해는 아닙니다. 그쪽 비알이 남해다 이 말이지. 통영이 남해 쪽이 아니어요. 아닙니다. 통영은 분명히 통영입니다. 깝깝하네. 남해하고는 그 지리상으로 확연하게 틀립니다. 아니 이런 출연도 처음 봤다. 대충 그 진행자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데 일단 넘어가고. 그래갖고 그 공장에 어떤 도움을 받아 구경을 하게 됐는데 정말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손기술이 더 뛰어나다라는 거를 저는 가방이. 딱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건 보니까는 뭐 별거 아니구만. 근데 돈은 프라이스는 그러니까. 금액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받는데 그러면 나도 가서 만들면 이만큼 금액 받으면 금방 부자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브랜드 작업을 이제 네이밍 작업하고 CI/BI 작업을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히 만들었는데 여러 지인들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죠. 받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시작을 하고 내가 배낭을 메고 한국 공장을 뭐 자재 공장 그쪽에 뭐 나영 공장 뭐든 진짜 공장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첫째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누구나 우리 한국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배출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디자이너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데 포기를 하는 99.9%가 소량으로 생산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떤 현재에 처해 있는 환경이 유지하기 힘들다 소량으로 생산해서. 유지는 차후 문제고요. 네. 소량으로 내가 얼마만큼 디자인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그런 기회조차가 부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애로운 일을 왜 하셨어요 그러면? 남들이 가는 길 가면 재미없잖아요. 인생을 재미로 사는 건 아닌데 억수로 고집이 있어 비는데 그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가죽을 갖고 와서 가죽의 가공에서부터 가방 제품 완성 판매까지 전 과정을 다 하고 하십니까?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을 간략하게 좀 알아듣기 쉽고로 설명 한번 해보면서. 이제 첫째는 에러거로 말고. 이제 저희가 가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험이 이제 좀 여러 이제 경험을 많이 이제 습득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가죽 이제 그 가공 전문 회사에다가 이제 가죽 컬러라든지 가죽 어떤 이제 그 성질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가죽의 종류도 타입이 종류가 굉장히 몇 천 가지 종류의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필요한 요구의 어떤 양을 저희가 수입을 해 가지고 저희 이제 그 개발실에서 상품을 개발을 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판을 해 가지고 반응을 보고 좀 더 만드는 거는 지금 현재 양은 한국에서 지금 전량으로 저희 집에서 판매를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전량 홈메이드 집에서 만드는 제품만 판매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외주 밴드를 외주에서 물건을 만들어 들어오는 거는 저희는 용납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만 딱 만드는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홈메이드 딱 해갖고 판매하면은 너무 물량이 좀 작지 않나? 그래 돈이 되려나? 근데 사실은 돈을 떠나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어떠한 이 넘쳐나는 것보다도 지금 백화점이나 이렇게 메이저급 브랜드들 보면 누구나 원하면 누구나 가서 그 돈만 대가만 지불하면 상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대가를 지불해도 그 제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 어쩌란 말이고? 소재를 바꿔야 됩니다. 자기가 그 디자인을 원하면. 한 번 진행한 만약에 15개의 상품을 만들어졌다. 20개의 상품을 만들어졌다. 거기서 컬러 배분을 합니다. 컬러 배분하고 어떤 디자인 하면서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뭐 가죽의 질감을 다양하게 표현을 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량으로 판매를 하고 나면 그 디자인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웃되죠. 아웃되고 이제 일부분만 당신만 쓰세요. 쓰고 나서 또 다른 분이 그 디자인을 원할 때는 다른 소재의 가죽을 가지고 컨택을 내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품이라는 거는 특성화가 돼야지 앞으로는 개인의 어떤 패션이고 개인의 어떤 이거는 자기 어떤 트렌드 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만 가지는 그렇죠. 책가방 이렇게 온만 사람이 다 가지는 거 아니고. 그러면 뭐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자기만의 어떤 색깔하고 어떤 이 완전 자기 어떤 개성이 없으시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하나만의 가방을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그 맨 처음에 목표대로 돈은 좀 됩니까? 아니요. 그럼 어째 합니까? 근데 일단 돈이 될 사람이 뭔가를 계속 그 재료를 사오고 다시 사업을 하고 뭐가 되지. 돈이 안 되면 일단은 용기가 없잖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북동에 330만 원에 IMF 때 그 임대료가 330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해가지고 330만 원대 매장을 얻어내고 상품을 시설을 해놓고 상품 진열을 한 개를 진열을 해놔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한 개의 상품을 윈도우에 진열을 해놓으면 그 상품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한번 제가 역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팔릴 것 같은데요. 아, 선생님은 근데 팔릴 것 같은, 다른 분들은 불가능하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저건 내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 같은 분이 그 있죠. 시대에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팔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용기를 얻고, 어. 저는, 이거
진짜 많은 종류의 가방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기 색깔만 있으면 분명 없이 이 비즈니스는 성공으로 갈 수 있다. 돈으로 성공한다는 것보다도 어떠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떠한 철학이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어떤 스타일인지 답은 나오는데 그러면 본인이 가방에 만들 때 제일 중점적으로 뭐에 중점을 두고 가방을 만드십니까? 그게 궁금하다. 첫째는 제가 지금 필드에서 지금 현장에서 판매를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피드백을 그러면 볼 수 있잖아. 일단 손님들의 어떠한 요구 사항을 그때 바로 저희는 이 현장에다가 이런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손님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게 바로 적응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그 상품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브랜드에 대해 가치를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고 브랜드 메이저급 브랜드 네임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유럽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그 브랜드들은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100년 이상 된 그분들은 우리나라와 문화가 틀립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브랜드를 만들 때 명품 브랜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명품 브랜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럼 제가 이거는 좀 그 생각이 짧아서 이런 이야기를 감히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왜냐면 유럽에는 100년 이상 전부터 마차를 타고 성작과 성작에서 이 파티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귀걸이, 뭐 목걸이, 그 이동수단 가방 이런 다양한 액세서리부터 다양한 패션 의류까지 어떤 그 고위층에 납품을 해야 됩니다. 이 디자이너와 마에스트로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브랜드를 굉장하게 그러면 그 어떤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이끌고 온 겁니다. 고난한 역경을 가지고 제가 불과 25년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도 너무나 많은 눈물과 생기기란 그렇지만은 많이 가슴으로 많이 오르죠. 왜냐하면 저희 그 가게 딱 앞에 메인에 보면 메이드 인 부산. 부산에서 만들다. 부산에서 만들다. 이 수출도 하신다면서요? 네네네. 어디 수출합니까? 일본 쪽하고 호주 쪽에 좀 많이 했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워낙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다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지금 더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수출도 하신다면서 보통 우리가 뭐 수입해온 제품도 그렇고 보통 수출하게 되면 메이드 인 그날의 국명을 적잖아요. 네네네. 메이드 인 코리아라든지. 네네네. 근데 여기는 메이드 인 부산이라 하신다면서요. 부산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부산도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저는 브랜드로 생각합니다. 그 하나도 수월하게 넘어가는 게 없네. 이렇게 고집 있게 이 사업을 쭉 해오시는데 맨날 승승장구하지만 않았을 거 아니에요.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승승장구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 정도면 잘 된 거 아이가? 아니죠. 아닙니까? 이것도 전부 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 부채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네. 그 어떤 이게 지금 현재 이거는 하나의 가업으로서 이제 넘기기 위해서 하나의 아들한테 이제 넘기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내가 이제 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지금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 마지막 꿈은 가방 학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예. 가방 학교를 어째 만드시려고? 일단 첫째는 지금 현재 그 우리 아들내미도 지금 안타깝게도 유럽에서 가방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아, 유럽에는 가방 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일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잖아. 우리나라는 없죠. 그게 안타깝다는 현실이죠. 한번 만들어 보이소. 네,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공방에서 가방을 만드는 거를 부분적으로나마 배우고 그런 막 거는 이런, 봤어요.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전문적으로 양성화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저 동경에 시내 한복판에 가면 한 80년 이상 된
가방 학교가 있습니다. 가방, 주얼리, 슈즈, 와치까지. 딱 4과목만 가지고 기술을 습득을 하고 가르칩니다. 저희 나라는 국어, 영어, 수학이겠죠. 그렇지. 예, 국어, 영어, 수학이겠죠. 예. 근데 지금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 이 문화의 그 옛날 기술, 손기술에 대한 걸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떤 하물며 우리 스태프들은 아, 내가 봉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디 가면 말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어떤 이 마에스트로에 대한 어떤 좀 생각이 좀 남다릅니다. TV에서 네, 맞아. 고령의 하얀 머리의 할아버지가 이태리 유럽인이 나와가지고 한 땀씩 이렇게 굽는 이 광고상에 이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굉장한 마에스트로를 인정을 하고 그렇지. 예, 몇 천만 원이라도 대가를 그 지불할 수 있는 가치를 높이 봐주지. 가치를 높이 봐주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딱 되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하면 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한 시간과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 준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 안 해준다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네.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준비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앞으로 이제 그 볼로냐의 정인우 대표가 해야 될 숙제다, 그지? 네, 숙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0년 이상 된 기업이 17개인가 되고요. 200년 이상 된 가업으로 물려받은 기업이 3,000 몇백 개로 알고 있고요. 100년 이상 된 가업으로 물려받은 기업이 15,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건 없다, 별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민족이 아픔이 많잖아요.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문에 풀뿌리 문화가 다 뿌리채 근간에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이제 우리가 외세 침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문화가 이렇게 말살당한 건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만드는 가방, 젊은이들이 만드는 옷, 젊은이들이 만드는 신발, 젊은이들이 만드는 주얼리 많이 구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가방 부분에 있어서는 볼로냐의 정인우 대표가 책임을 딱 지고 열심히 했어. 알겠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산 아지매야 사랑방 손님, 오늘은 볼로니아의 정인우 대표를 만나서 가방과 그의 철학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방을 메거나 들고 다니게 되는데요. 여태까지는 무심히 지나쳤던 가방을 이제부터는 저는 유심히 쳐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가방을 만들고 있는 정인우 대표의 그 가방에 대한 철학과 생각과 애정,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잡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